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이영미의 흥남부대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1960년대) 70년대 초까지 활동하셨던 그런 연주자들, 미팔군이나 또는 풍전호텔 나이트클럽이나 뭐 이런 데서 활동하셨던 분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6월 6일 현충일 빼놓고 우리가 매일 연주를 했기 때문에 우리 연주는 정말 끝내줬다. 그리고는 미국에서 음악이 나오면은 앞다투어서 그걸 빨리 카피를 해서 연주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체부 능력도 뛰어났고 또 경쟁도 치열했으니까 그 당시엔 최고의 연주였다라고 하셨습니다. 6월 6일 현충일만 쉬었다는 얘기죠. 네. 이 땅의 노동자들은 5월 1일 하루는 노동자의 날입니다. 쉬어야 됩니다. 그러나 쉬지 못하고 지금 흥남부대의 금순이를 아직도 찾고 계시려고 나와 계신 이영미 선생님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섭섭해요, 저는. 좀 그렇죠. 의외로 50년대가 되게 재밌는 시대였죠. 그렇죠. 네네. 네, 60년대로 가면 또 다른 맛이 있어요. 네. 네, 기대하십시오. 네. 여태까지 우리가 50년대 양풍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건 이제 아무래도 새로운 흐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새로운 흐름의 밑바닥에는 여전히 면면이 흐르고 있는 옛날의 흐름이란 게 있죠. 그러니까 트로트가 양풍 이야기를 한참 하다 보면 뭐 거의 50년대는 죽었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전쟁이나 분단의 아픔을 노래하는 트로트들을 주로 들려드리고 그다음 계속 양풍만 갔었는데 그렇죠. 뭐 그런 노래로만 불려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이 변하더라도 세상이 또 이렇게 빨리 변하는 것도 아니고요. 일부는 아주 빨리 바뀌지만 또 밑에는 그 밑바닥에 끈질기게 예전의 문화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네. 한 시대의 대중문화하고는 뭐 문화라고 하는 게 결코 단일하지 않고 매우 다층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비 내리는 고모령이 얼마나 그 식민지 시대 노래들하고 비슷한가 이런 걸 제가 비교해서 들려드렸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50년대 인기 있었던 트로트들 뭐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여러 번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계속 50년대만 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50년대 떨이로 이제 마지막으로 떠는 그러다 도저히 이거 안 듣고 넘어가면 50년대라고 할 수 없다 싶은 노래들을 주로 골라서 갖고 왔습니다. 네. 자, 첫 곡은 어떤 곡을 준비를 하셨나요? 네, 이제 트로트가 유지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변화는 있어요. 예. 네, 근데 그 변화 중에 하나가 트로트도 경쾌해지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트로트는 슬픈 노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축축 처지고 청승스럽고 물론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 뭐 목포의 눈물 젖은 두만강보다는 1930년대 버전이 훨씬 더 빠르기는 해요. 네. 좀 빠르고 경쾌해요. 그러니까 나이를 들수록 사람들이 자기가 느려지는 줄 모르고 계속 느리게 불러서 그렇거든요. 네. 듣는 사람도 그렇고 부르는 사람도 그렇고. 근데 그게 아니라 좀 의도적으로 경쾌한 트로트들이 확실히 50년대가 되면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예. 또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그 양풍의 그 대중가요 분위기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예. 1960년에 나온 남인수의 무너진 사랑탑 아마 들으시면 그냥 다 따라 부르실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렇죠. 이거 가사 개사곡 해갖고 재밌게 하게 되겠었죠. 네. 사나이 목숨 맞춰 뽑은 이빨 뭐 이러면서 네. 네. 남인수의 무너진 사랑탑 듣고 오겠습니다. 반짝이는 별빛 아래 소근대던 그날 밤 전련을 두고 변치 말자고 댕기 풀어 맹서한 이마 사나이 목숨 걸 잘해요. 잘 불러요. 예, 정말. 리듬감도 뛰어나고요. 네. 예. 소리 하나하나에 기교를 싹 얻는데 그게 과하지 않아요. 예, 느끼하지가 않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천박하게 과하게 기교를 넣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느낌의 무너진 사랑탑보다는 조금 느리죠. 네네. 느낌이. 이게 참 묘한 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포의 눈물이나 눈물 젖은 두만강이나 이런 노래들이 후대로 갈수록 점점 느리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1935년 버전을 들으면 어머 이 노래가 왜 이렇게 빠른 노래였어? 좀 깜짝 놀라요. 그건 이제 제 판단은 네. 노래를 점점 몸의 호흡이 느려지니까 가수가 점점 느리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향이 대중가요에만 있는 게 아니고 왜 수제천 이런 거 있죠. 네네. 옛날 이왕직 악부 버전에 유성기 음반이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네. 깜짝 놀랐어요. 이걸 이렇게 빨리 연주하는 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 명인 선생님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 네. 선생님들이 계속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속 하는데도 본인이 노인이 되니까 점점 더 느려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악은 원래 느린 게 아니고 네네. 조금 더 빨랐다. 판소리도 네네. 마찬가지고. 근데 재밌는 건 무너진 사랑탑은 후대 가수들이 느리게 부르는 게 아니고 더 빠르게 불러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노래 안에 톡톡 튀는 리듬감이 내장돼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걸 살리기 위해서 후대 가수들이 점점 더 빠르게 부르는 경향이 톡톡톡 튀게 부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네, 이 노래가 그냥 명랑한 노래인지만 알았더니 네. 가슴 절절하네요, 나름. 그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게 톡톡 튀는 리듬감이 있고 네. 그 반야월의 가사가 갖고 있는 이게 말잼이라고 할까? 뭐 네. 그런 거 있어요. 예, 그런 게 있어서요. 우리 가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사가 중에 한 분이시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위대하신 분. 1950년대 최고의 걸 누리셨을 때 나온 거거든요. 네. 이게 툭툭 튀는 네. 반짝이는 뭐 별빛 아래 소근소근 이런 네. 식의 그런 말맛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무슨 드라마틱한 구도나 풍경을 그려낸다고 할까? 서사를 그려내는 것보다는 네. 한 부분의 말맛을 탁탁 잡아내는 게 있어요. 예컨대 소양강 처녀가 입은 가사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보면은 아주 딱 잡아 끄는 이게 뭐 내용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 18딸기 같은 어린내 순정아주 사람을 확 휘어잡잖아요. 내용 다 필요 없고. 네,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냥 그냥 괜히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쫄깃쫄깃한 말맛이 네. 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씹는 맛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죠. 근데 네. 그게 굉장히 뛰어나게 잘 드러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렇군요. 예, 무너진 사랑탑 남인수의 곡이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트로트에서 경쾌함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네, 거고요. 네. 또 하나의 경향 중에 하나는 트로트가 심리가 원래 좀 단순한 건 아닌데 더 복잡해지는 훨씬 더 뭐라 그럴까 현대적인 내면이라고 할까 네. 일제 강점기의 심리를 조금 벗어나는 것 같은 그런 노래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뭐 많은 건 아닙니다만 저는 남인수의 청춘 고백 같은 거는 참 독특한 가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인수의 청춘 고백 그렇죠. 네, 지금 남인수를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 얘기는 남인수가 193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최고의 인기 가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후배 가수들이 막 치고 나옴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지금 미리 말씀드릴 것은 남인수 음반 중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음원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원의 태반은 가짜 남인수의 목소리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남강수라고 제2의 남인수라고 하면서 남인수의 노래만 모창해서 부르는 예. 남강수도 있었고 네. 이청봉 같은 가수도 네네. 있었고 여러 명이 있었는데요. 이런 현상이 왜 생기냐면은 네. 남인수가 62년에 타계를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왜 무슨 흘러간 옛 노래 전집 음반 이런 걸 여기저기서 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음원을 보유하고 있는 음반사가 음원을 안 내놓으면 남인수 노래를 생전 갖고 가서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카피본을 실었고 처음에는 이거는 카피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린 넣습니다. 이렇게 써놨다가 나중에 그걸 베끼면서 그 사실이 사라져버려서 사라져버리는, 네. 예, 어떤 건 남강수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건 그냥 아무 이름도 없이 그냥 남인수인 것처럼 돌아다니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예. 들으실 청춘고백도 거의 10중 8구는 그런 모창가수 버전일 수 있는데요. 네. 그냥 우리가 듣기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대강 이런 느낌이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춘고백 남인수. 자, 이 보니까 저 손석구 작사, 박시춘 작곡 이렇게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들어보겠습니다. 좋을 땐 언제이고 싫을 땐 언제든가 그대는 호랑나비 새빨간 거짓말 이렇게 상처만 지어놓고 가버린 사람 남인수의 절창이 가슴에 정해듭니다. 자, 이게 남인수가 맞느냐, 안 맞느냐. 잘 모르겠어요. 저도. 예, 그러니까 예. 앞에 대사 들어간 건 원래 오리지널은 아니고요. 예, 나중에 예. 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런 건 다 네, 네. 60, 70년대 이후에 넣은 건데요. 네. 노래로는 거의 남인수 같이 좀 느껴지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 진짜 이거는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쭉 놓고 비교해보지 않으면은 네. 그 완벽한 남인수 도사들 몇 분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이 아니면 잘 몰라요. 네. 왜냐하면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그 짝퉁 음반도 남인수련이 하고 들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구별하고 들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군요. 예, 좀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사에서 보면 헤어지면 그리웁고 만나보면 시들하고 이야. 몹쓸 것 이내 신사. 오. 이게 내가 정말 잘못인 거예요. 야, 이거 복잡해졌네요. 복잡해졌어요. 예, 예. 옛날엔 그냥 사람만 만나면 좋고 그 사람이 떠나가면은 아쉽고 예, 힘들고 왜 나를 버리셨나요? 뭐 나는 웁니다. 그게 아니고요. 네. 좋다 할 때는 뿌리치고 네. 싫다 할 때는 달겨드는 게 자기 심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울렸겠어요. 꽃송이 꺾어놓고 본체만세 누가 먼저 이딴 짓을 했던가 그게 자기예요. 그 비틀즈 얘기를 하다 보면 폴 맥카트니 경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통 내가 널 사랑해 뭐 그랬는데 네. She Loves You라는 노래 있잖아요. 네. 63년에 나왔는데 그녀가 널 사랑한대 라고 3인칭 써갖고는 가사를 썼더니 네. 그게 이제 신선했었대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예. 신선하죠. 예. 그만큼 가사가 주는 그런 멋이 있는 것인데. 네. 이것도 보면 네. 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현대적인 거죠. 내 안에 둘이 있는 거잖아요. 네. 저 사람을 좋아하는 것과 막 저 사람이 오면은 갑자기 싫어졌어. 나는 딴 여자가 좋아. 그리고 딴 여자한테 가서 있고 이런 식의 복잡한 심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손석구가 작사를 했어요. 이거 신기한. 그렇죠? 이분이 작곡가 아니십니까? 작곡가죠. 근데 네. 이때부터가 이제 막 작곡을 시작하는 그야말로 후배 음악인이었던 거예요. 곡이 먼저 지어졌대요. 박시춘 선생이 작곡을 하셨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곡을 먼저 짓고 음흠. 박시춘 남인수가 짝이 지어져 있었던 그 콤비였던 거예요. 지금 이 노래에서는. 네네. 그리고 가사를 지어야 되는데 사실 손석구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두 분 모두 조선악극단 시절에 하늘 같은 선배잖아요. 그렇겠네요. 예, 자기는 막내 기타리스트로 들어가 있었고, 예. 무슨, 그렇게까지 나이가 무슨 10살, 열 몇 살 위 이런 건 아니지만, 박시춘 선생하고는 거의 10살쯤 차이 나고, 그 남인수하고도 꽤 여러 달 차이가 납니다. 이 두 분은 뭐 슈퍼스타였으니까요, 당시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막내로서는 계속 선배님 했던 이런 사이일 텐데, 네. 그 손석구 선생 구술에서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가사를 이렇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런 가사를 그랬더니 씩 웃으시면서 이게 남인수가 노래를 부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가사가 떠오르더래요. 남인수 선생이 여성 편력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다는 그렇죠. 얘기. 예. 그건 뭐 다 소문이 나 있는 거니까 바로 이 가사가 자기는 떠올랐다. 몹쓸 것 이내 심사.
그러니까 얼마나 잘 맞고, 그러니까 얼마나 히트를 했겠습니까, 그렇군요. 노래가. 예. 게다가 남인수의 가창력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짜랑짜랑해지고 멋있어졌기 때문에 특히 네. 고음으로 막 거의 2옥타브씩 쫙쫙 올라가는 그 가창력까지 볼 수 있어서 네. 정말 인기가 있었던 1950년대 노래였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에도 남인수예요. 네, 예. 다음 남인수 역시 그 복잡한 심리의 하나를 보여주는 건데요. 네. 고향의 그림자라는 54년 곡이에요. 예. 이거는 오리지널로 제가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네. 보통은 왜 고향이 그립다, 그런데 나는 못 간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아쉽다. 고향 노래라고 하는 예, 것은 예. 향수의 노래죠. 그게 아니고 갈 곳이 못 된다. 첫 구절이 찾아갈 곳은 못 되더라 내 고향. 와. 버리고 떠난 고향이니까. 아하. 이렇게 노래합니다. 들어보시죠. 그렇군요. 고향의 그림자, 손농원 작사, 강남민 예 작곡의 고향의 그림자 들어보겠습니다. 예. 찾아갈 곳은 못 되더라 내 고향 버리고 떠난 고향이길래 수박등 흐려진 선창가 전봇대에 기대서서 울 적에 아, 이거 참 귀한 음원. 예, 듣기 참 힘든 그런 음원이었는데. 예, 유선비 음원입니다. 예, 54년 음원이에요. 예, 참 찾아갈 곳은 못 되더라 내 고향. 버리고 떠난 고향이길래라고 이렇게. 예. 사실 이렇잖아요. 고향을 떠나왔을 때는 아 정말 고향에 가고 싶어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거기 가서 보면 머릿속에 그리던 고향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도 비슷하다고 그러잖아요. 아 정말 그 사람 다시 한번 보고 싶어. 보면 아 깬다. 예. 그 뭡니까 피천득 선생의 수필 인연에 보면은 그 아사코. 네네. 예. 네, 그렇죠. 아사코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만났는데 보니까 망가져 버린 네. 아사코 보면서 차라리 마지막 만남은 안 만나는 게 만나면 낫다. 못했더라. 뭐 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예, 근데 뭐 그건 아사코도 비슷했을 거예요. 남만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기도 변했어요. 그럼요. 예. 네. 저 지금 이러고 나타나잖아요. 네. 얼굴 형태는 비슷하지만 헤어스타일이 이렇게 변한 걸 때문에 거의 뭐 멘붕에 이를 정도로 충격받는 사람들 많아요. 예. 그렇죠. 예. 저는 사실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정지용의 시 고향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아, 네네네. 일제강점기 때 그 왜 최동선이 나중에 곡을 붙여서 가곡으로 널리 불렸던 그런 노래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는 이런 식의 복잡한 심리, 사실은 나한텐 이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고 여태까지 상투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뒤집어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어떤 성찰이 있는 네네. 이런 건 좀 고급한 문학 혹은 뭐 본격 문학이라고 얘기되는 그런 데서나 있는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향은 아주 뭐 명확하죠.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러뇨. 네. 산꿩이 알을 품고 뻐꾸기가 제철에 우는 그 고향이에요. 근데 네네. 고향에 가보니까 자기 마음이 고향을 지니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내 마음은 고향을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 자기 마음은 항구로만 가 있어요. 구름처럼 그냥 네. 거길 떠돌고 있는 거예요. 고향에 왔는데. 예. 근데 고향에 안 왔을 때는 그 향수에서 보이는 것처럼 막 절절하게 고향에 가고 싶어. 그 곳이 차마 이칠리야 막 이래요. 예. 고향에 막상 가고 보면 자기는 다시 항구로 가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다음 구절이 그래서 오늘도 매 끝에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홀로 네. 오르니까 흰점꽃이 인정스러워 웃고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 나고 해봤더니 안 나. 이미 내가 변했어요. 네네네. 네, 그리고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 높으로구나. 자기가 변한 거예요. 산천은 의거하되 인거는 간데없네 이것도 아니고. 내가 변한 겁니다. 근데 내가. 네. 이 시 정말 좋네요. 좋죠. 네. 이 시가. 예. 예. 그러니까 아니, 절창이에요. 근데 정말 웃기는 거는 네네. 검색을 하다 보니 이 시를 놓고 국어 문제가 출제된 거를 하나 봤어요. 예. 항구, 아까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 항구의 의미를 잘 드러낸 것은 1번 지향처, 2번 은거지, 3번 이상향, 4번 정착지, 예. 5번 낯선 타향. 답이 뭘까요? 제 느낌으로는 뭐 지향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예. 이게 답이 5번 낯선 타향이래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타향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네. 항구로 떠돌았으니까 고향이 아니니까 타향인 건 맞지만 사실은 이거는 지향처 이상향까지는 아니지만 그렇죠. 지향처는 이상향 뭐. 예, 근데 예. 낯선 타향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왜 항구로 떠돌겠어요? 이 사람 마음이
항구에 가면 뭐가 있길래? 배가 있길래. 그렇죠. 배를 네. 타고는 어디로 가겠어요? 바다로 가는 거겠죠. 바다 너머에 일본이 있죠. 아하. 그러니까 당시 지식인들한테 항구란 대처로 통하는 길이에요. 오사카나 시모노세키. 그렇죠. 네. 도쿄로 가는. 그리고 거기로 가면 현해탄을 건너가면 우리를 짓밟은 일본 민족이 사는 그 땅이지만 한편으론 자유로움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제 현해탄 컴플렉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애증이 있는 거예요. 그곳은 미운 곳이지만 사실 그곳은 굉장히 그리운 곳이기도 한 거예요. 조선인들한테. 그렇군요. 그런 지적 수준과 그런 문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경제적 능력 있는. 그리고 자유로워요. 자유롭고. 사상적으로도 거기 가면. 맞아요. 네. 훨씬 자유로워요. 우리 왜 남쪽에서 뭔 얘기 막 못 하잖아요. 네네. 미국 가면 훨씬 자유롭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뭐 무정부의자들도 많았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그 자유로운 데 가서 좀 말이 통하는 지적인 인간들하고 같이 놀고 싶은 욕구가 있죠. 고향에 돌아온 말 통하는 인간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 말도 안 통하는 여자애랑 결혼을 시키려고 그러고, 예? 한자나 쓸 줄 아는 그런. 어른들이나 앉아있고 정말 답답한 거죠. 윤동주 선생도 떠나기 전에 도지사 대학에 네. 학우들이 숭배를 열어줬고 네. 그 사진 찍은 걸 봤는데 그렇게 서로 아껴주고 그럼요. 우정이 돈독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네. 당연히 이건 뭐 스승이 아무리 일본인이었다고 할지라도 스승에 네. 대한 존경심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당시 사람들도.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행간을 잘 못 읽으시면은 손병이 알고 보니까 친일파 뭐 이렇게 이영미도 따라서 친일파. 뭐 네, 전혀 아니고요. 이거 조선일보스러운 겁니다. 이런 네, 거.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사실 이게 국어 문제를 내갖고 시험을 보려니까 사실 이런 문제를 내는 거지. 네. 도대체 왜 이 사람은 항구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고 왜 박영철의 떠나가는 배 같은 경우도 계속 항구로 가잖아요. 나도야 간다. 젊은 날을 네. 이렇게 보낼 수 네. 있나. 네. 항구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식민지 세 사람들 특히 지식인들한테 바다 넘어가 자신이 공부하고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일본이고 해방 공간 같은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같으면 인천공항이겠습니다만 네, 그 당시는 그렇습니다. 항구였죠. 네,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인수의 노래, 남인수의 같은 가수지만 네. 이러저러한 모습들을 참 잘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네. 또 하나의 트로트가 보여준 50년대의 또 하나의 살짝 나타난 경향. 네. 사랑 노래보다는 확실히 나그네나 향수 같은 쪽으로 노래가 많아져요. 지금 확실히 들어보시면 무너진 사랑탑하고 청춘고백은 사랑 노래였지만 네. 벌써 고향의 그림자 같은 우울하고 쓸쓸한 노래들이 나오잖아요. 네. 남인수 그러면 진짜 사랑 노래만 많이 부르는 가수였거든요. 네네네. 백년설 쪽이 고복수 백년설 쪽이 주로 나그네, 고향, 향수 이런 노래들이에요. 네. 번지 없는 주막, 나그네 서론 뭐 이런 것들인데 남인수조차도 혹은 그 백년설을 뒤를 잇고 있다고 하는 박재영 같은 가수는 더더구나 50년대가 되면은 나그네에 대한 노래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네. 사랑 노래를 좋아하는 건 어차피 청소년들이에요. 네네네. 예. 그 얘기는 뭐냐. 1950년대가 되면 이미 이제 트로트가 약간 나이 든 층. 왜냐하면 트로트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30대, 40대 됐잖아요. 네. 그러니 그런 사람들도 트로트를 좋아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고 젊은 애들은 더 쌩쌩한 새로운 거를 가지고 사랑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팔군에서 흘러나온 그렇죠. 스탠다드 젊은 팝이나 애들은. 락큰롤을 듣기 시작하는. 그렇죠. 예, 자, 어쨌든 그래도 인기는 있었습니다. 네네. 박재영의 울고 넘는 박달재. 울고 넘는 박달재. 참, 요즘까지도 노래방에서도 많이 불려지고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동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어린이마 너황나 저고리가 로게지스님께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 남인수 씨의 광팬이라 남인수 씨가 부른 노래는 저도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남인수 씨는 남자면서도 낭창낭창한 간드러지는 목소리가 일품이죠. 라고 하셨습니다. 날고 싶은 토끼님, 교육받느라 낮 프로그램은 일주일 내내 못 듣다 교육 마치고 들으니 너무 좋네요. 그리웠어요, 손쌤. 안녕 아줌마님께서는 여쭤보셨어요.
왜 현충일만 쉬는지 궁금하네요. 제 주변에 업소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공휴일 중에 정규휴일 빼고 현충일만 쉰다길래 궁금했거든요. 라고. 예. 아, 그날은 우리가 다 같이 우울하게 해야 되는데 술 네. 먹고 놀고 쇼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예. 현충일은 10시 되면은 사인회 놀고 다 같이 묵념해야 되는 네, 날이잖아요. 조기 걸고. 네, 네. 지금은 좀 그런 분위기가 없었습니다만 네. 그래도 남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국 전쟁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네. 형제 자매들이 무수히 희생되었던 그때. 네. 근데 이날까지도 술 먹고서 탱자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충일 하루 쉬었다는 그런 이야기. 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네. 남들 쉴 때 딴 따라들은 못 쉰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군요. 예, 그 얘기입니다. 딱 그날만 쉰다는 얘기는 남들이 놀 때가 대목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남들 그렇습니다. 일할 때도 일하고, 남들 놀 때도 일하고, 그러니까 딱 현충일밖에 못 쉬는 거예요. 사도 요한님, 예전에 가족들이랑 악극 울고 넘는 박달재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좋아하던 노래였는데요. 라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박재홍의 울고 넘는 박달재, 이거 꽤 규모가 있는 그런 밴드에서 그렇죠. 나중에 연세가 드셨을 때 예. 녹음한 그런 버전이에요. 그래 짜지자다다다 하면서 오브리에 충실한 연주. 예, 그리고 이제 드럼도 착 착.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드럼. 예. 그러니까 그렇게 연세가 드시고 부르니까 더더욱 박재홍 목소리가 백년사라고 비슷해지죠. 아, 그렇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일제강점기 때부터 트로트 가수의 가창 계보라고 할까 뭐 이런 걸 좀 잡아보면 왜 가창도 유행이란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규엽 같이 바리톤 가수 출신으로 했었던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있었고 그 목소리를 이어받은 게 남인수, 진박남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고복수는 훨씬 그거보다 이렇게 똑 소리를 따랑따랑하게 내질 않고요. 네. 다향살 이렇게 내잖아요. 네. 흔들면서 한숨 쉬면서 그래서 서편제군요. 네. 그러니까 정확한 음을 잘 내지 않는 그리고 그 흐름을 백년설이 받아서 그냥 엄청난 바이브레이션. 네. 그러니까 음이 계속 틀리는 것 같은데 잘 부리는 소리는 아니지만 뭐라 그럴까 구수한 소리다 그렇게 어른들은 얘기하세요. 그렇군요. 트로트계의 엄정행이군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재밌네요. 네. 근데 그게 50년대로 오면은 남인수 소리는 손인호가 받고요. 네. 그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그리고 백년설의 느낌을 박재홍이 받는 그런 느낌입니다. 예. 근데 그 흐름이 이렇게 오니까 굉장히 지금 보면, 이거 백년설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랬군요. 그렇죠. 네. 가사는 역시 반야월이에요. 정말 이때 보면은 정말 잘 써요. 그냥 그야말로 그 안에 귀신이 들어앉아 있는지는 그런 모르겠습니다. 것 같죠. 예. 그러니까 두 남녀가 박달재에서 헤어지는 장면을 정말 무슨 뮤직비디오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예. 뭐 예컨대 물항나 저고리가 구준비에 젖는구려 이런 거요. 그 네. 물항나가 뭐냐면은 얇은 그 명주로 짠 좀 괜찮은 옷감이에요. 예. 그것으로 여름에 이제 비가 오는 여름인데 그 남편인지 애인인지 알 수 없는 그 남자를 보내느라고 그 옷을 입고 나왔는데 비가 계속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저고리가 젖어서 그 얇은 옷들이 이렇게 어깨에 착 달라붙죠. 삼배나 그런 명주 옷 같은 것들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이거 진짜 에로틱한 장면. 그렇죠. 조금은. 네. 그 왜 8월의 크리스마스 같은 데 보면 심은하하고 한석규하고 네. 우산 받고 가는 장면 네, 있죠. 거기서 보면 우산을 둘이서 쓰는데 어깨 하나가 심은하 어깨가 자꾸 옆으로 나와요. 네. 둘이서 이제 하나를 쓰고 가니까 이제 거기에 그 하얀색 블라우스가 달라붙었다 떨어졌다 달라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 모습이 정말 멋있었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참 많아요. 예, 순정 만화와 19금 만화는 한 끗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딱 그 정말 뛰어난 묘사죠. 그 박달재 휴게소 있어요. 네. 가보면요. 그 휴게소에서 하루 종일 울고 넘는 박달재가 나와요. 정말 여러 버전으로. 네. 세상에 이 노래가 이렇게 여러 버전이 있었나 싶을. 그러니까 이 오리지널 박재홍 버전도 있고요. 딴 가수가 부른 것도 있고요. 뭐 대금 연주곡, 뭐 무슨 음악, 경음악곡 해갖고 하루 종일 그게 나오는 것도 굉장히 재밌고요. 예. 그 근처에 가면은 박달재 그 노래비 같은 박달재 설화를 해놓은 데가 있어요. 예. 근데 거긴 보면은 그 박달이라는 총각과 금봉이라는 처녀의 이야기로 거기서 이 노래가 나왔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반야월 선생한테 여쭤봤더니 네. 뻥이래요. 본인
아니 그렇게 안 지었대요. 그렇군요. 네, 그 설화하고 아무 상관이 없대요. 이건 그냥 자기가 지은 거래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설화가 나중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 엇비슷한 설화가 있었는데 박다리하고 금봉이로 나중에 꾸겨 맞춰져서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럼 금봉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왔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예. 그럼 맨 마지막 그러잖아요. 한사코 우는구나 박달재의 금봉이야. 이 여자 이름이 금봉이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그럼 금봉이는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사실은 이광수의 그 여자의 일생이란 소설을 참 좋아한다. 그래서 네. 그때 그걸 읽으면서 금봉이란 이름이 참 예쁘다고 생각했다. 네. 그래서 그때 기억을 하고 두고 있다가 그걸 써먹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도금봉의 금봉도 거기서 나온 게? 그럴 거예요.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 당시 그렇게 갖다 많이 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선 금봉이는 되게 예쁜 여자 이름이었던 거죠. 그 도금봉 그렇습니다. 50년대를 대표했었던 그런 네, 예, 여자 배우 중에 60년대에 아주 에로틱한 느낌을 주는. 네, 글래머러스한 예, 그런 예, 그렇습니다. 눈동자 이딴만 하고 말이죠. 그리고 약간 새끼가 있어요. 네, 눈초리에 새끼가 있는 씩씩하기도 하고 새끼도 있는 그런 네. 아주 뛰어난 여자 배우였습니다. 도금봉 그런 분이 유관수 누나 역을 맡아갖고는 그렇죠. 네. 예, 예. 3일절마다 맨날 봤어요. 아, 그래서 저는 도금봉 배우가 그런 배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상당히 그렇죠. 에로틱한 네, 배우죠. 였다고. 예, 그렇습니다. 아마 네. 그 몸의 든든한 느낌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노래도 역시 네. 박재홍의 나그네 노래입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네. 53년 물방아 도는 내력입니다. 아, 이거는 그렇죠.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이영미의 흥남부대의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1960년대) (70년대) 초까지 활동하셨던 그런 연주자들, 미팔군이나 또는 풍전호텔 나이트클럽이나 뭐 이런 데서 활동하셨던 분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6월 6일 현충일 빼놓고 우리가 매일 연주를 했기 때문에 우리 연주는 정말 끝내줬다. 그리고는 미국에서 음악이 나오면은 앞다투어서 그걸 빨리 카피를 해서 연주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체부 능력도 뛰어났고 또 경쟁도 치열했으니까 그 당시엔 최고의 연주였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6월 6일. 현충일만 쉬었다는 얘기죠. 네. 이 땅의 노동자들은 5월 1일 하루는 노동자의 날입니다. 쉬어야 됩니다. 그러나 쉬지 못하고 지금 흥남부대의 금순이를 아직도 찾고 계시려고 나와 계신 이영미 선생님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식노동자 이영미입니다. 지필노동자. 지필노동자. 예. 예, 아까 오셨던 분 중에 조경업자가 계셨는데 이분이 업자이기도 하지만 혼자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노동자이기도 하다. 네. 예, 그래서 갑이라기보다는 병 뭐 이런. 그래서 사장들 네. 좀 너무하지 않냐. 노동자들 너무 쥐어짠다 이런 얘기를 아까 방송하기 전에. 미도 레코드사가 아주 이국으로 돈을 벌었다는 후문입니다. 53년도면 정말 그 한국 전쟁이 끝나던 해. 네, 이 해에 구세어라 금수나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지금 이 물방아 도는 내령 이게 그냥 같이 히트를 한 그 해였다 그래요. 그렇군요. 전쟁의 그런 화약 냄새 속에서 그런 사람을 어루만져줬던 구세어라 금수나. 네. 또
샌프란시스코, 중국스러운 샌프란시스코. 중국스러운 이런 폐허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이국적인 이런 네. 그런 샌프란시스코가 있는 반면에 벌써 별수도 싫고 세상 다 싫어. 돌아가는 꼬라지가 아주 싫어. 이 노래들 세 곡이 거야. 모두 네. 뚜렷한 개성을 갖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에 59년에 나왔던 박정희, 유정철리도 비슷한데요. 네, 네.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어요. 이것도 네. 역시. 근데 그게 뭐냐면은 옛날엔 정말 그리워서 내려가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타지에 와서 이렇게 성공하려고 왔는데 다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려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낙향의 분위기를 갖고 있어요. 금이 환향이 아니라 네. 낙향. 그러니까 그것도 확실히 이제 트로트를 부르고 즐기는 사람들 나이가 꽤 됐다는 얘기예요. 20살 땐 낙향이고 나머지 뭐 그런 게 없죠. 그냥 그렇죠. 올라가서 나 열심히 할 거야 이런 욕망만 있으니까 사랑 노래이거나 뭐 이런 정도예요. 예. 기껏해야 타향에 와갖고 나는 고향이 그리워요 이러는 정도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해봤는데 진짜 이것도 안 돼. 난 모든 걸 실패했어. 난 내려갈 거야.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9년 영화 주제가입니다. 영화 주제가요? 네. 유정철리 이 노래는 뭐 지금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이 노래 좋아해요. 그래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유정철리. 아주 가요문화나 이런 데서 뭐 툭하면 나오는 그렇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 백재홍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박재홍이 맞습니다. 여기 벅스나 이런 데서는. 가요박물관 1집 버전으로 듣겠습니다. 가련다 떠나련다 어린 아들 손을 잡고 감자 심고 수수 심는 두매산 이혼한 남자의 노래라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네. 이혼인지 뭐 어쨌든 하여튼 부인이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세상을 원망하랴 내 아내를 원망하랴 누이 동생 해숙이야 행복하게 살아다오. 이건 뭐 가정이 박살이 난 거고요. 네. 아들 하나 데리고 정말 못 사는 시골 구석으로 감자 시고 수수만 먹고 사는데도 할 수 없이 내려가는 할 수 거예요. 없다. 네. 네. 서울서 살고 싶은데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다 실패를 해버려서.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해 주신 곡은 한복남의 엽전 열당량. 네. 예. 이게 한복남 작곡이기도 하고 노래까지 불렀는데요. 네. 한복남은 그 외에 빈대떡 신사를 네네. 히트시켰잖아요. 게다가 도미도 레코드 사장님이기도 했어요. 오. 네, 굉장히 능력 있는 분입니다, 네네. 이분이. 네. 근데 이 노래 내용이 과거제도가 있던 시절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트로트가 이제 조선시대 이야기를 노래해도 별로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됐다. 그만큼 트로트가 토착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렇군요. 약간 올드한 취향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50년대 끝납니다. 드디어. 야, 정말 이렇게. 아쉽네요. 네. 다음 주부터는 60년대입니다. 60년대 갑니다. 예, 오늘 이영미의 흥남부대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엽전 열단량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장군 차리거라 다시 봄아 고향 산천 과거와 보려 한양천리 떠나가는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